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8월 20일 개별 종목 분석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이제 맥신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가장 중시하고 있는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 그 중에서도 니플로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니플로 장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봐줬는데, 다시 한번 재점검 차원에서 니플로 장비 기업들을 한번 쭉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들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죠.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기에 엔비디아발 HBM이 또 새롭게 뭔가를 장착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번 다시 지켜봐야 될 주요 기업들 중에 하나, 섹터군 중에 하나가 바로 니플로 장비이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프로텍, 레이저셀, PSK홀딩스, STI 이렇게 5종목을 한번 쭉 점검을 해보고, 이들이 정말 지금 가격 조정이면 적정한 건가, 또한 한 번 더 사서 가져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건가를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HBM의 구조를 생각을 해봅시다. 밑에 메인 기판 보드가 있죠. 메인 기판과 서브 기판을 붙이는데 솔더볼을 사용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이 솔더볼은 메인 마더보드 기판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 기판을 붙이는 데는 이 솔더볼을 사용해서 붙인다. 그래서 솔더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GPU 칩이 있고, 다음에 D램 같은 다양한 CPU, GPU 이런 또 칩들이 있죠. 이 칩들을 붙이는데, 기판과 칩을 붙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해서 이렇게 니플로 장비를 사용해서 붙이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메인 보드 기판과 그 다음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일반 기판을 붙이는데 솔더볼을 붙이는 이 방법, 그래서 이 솔더볼을 붙이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고, 다음에 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이 기판에 다양한 여러 가지 메모리 기판, 비메모리 이런 관련된 다이들을 붙이는 그러한 방법, GPU를 붙인다든지 D램에 HBM을 붙인다든지 이러한 것을 붙이는 방법, 여기에 붙이는 데 또 사용하는 또 장비가 다른 거죠. 각각의 장비가 다르게 사용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를 니플로 장비라고 친다면 그러한 것들이 현재 어떤 가격 형태를 보고 있는지, 어떤 가격대로 조정을 받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IC 반도체 배선 연결을 쉽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GPU 기판과 그 다음에 CPU 기판이라든지 이러한 기판들을 붙이는데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쉽게 연결을 해서 기판에 정확히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는데, 현재 여기에 붙이는 거에 대한 그러한 사용에 니플로 장비가 사용된다. 이 니플로 장비를 좀 분류해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기업 5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판의 연결 방식을 봅시다. 과거에는 리드 프레임을 통해서 구리선을 밖으로 빼서 기판과 칩을 붙였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플리칩이라고 해서 이 칩을 뒤집어 가지고 솔더볼이라는 범프를 이용해서 붙였죠. 그래서 PCB하고 리드 프레임하고 이것을 붙이는 것은 솔더볼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리드 프레임과 칩을 붙인 데는 범프라는 그러한 작은 어떤 연결고리, 구슬과 같은 작은 거라고 볼 수 있는 이거 범프를 사용해서 붙이는데, 그럼 PCB 기판과 리드 프레임을 붙이는 솔더볼을 붙이는 데 사용된 니플로 장비가 있고, 이 리드 프레임과 이 기판을 붙이는 이때 사용되는 범프를 붙이는 그러한 장비, 이러한 사용되는 장비들이 각각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플리칩 방식으로 칩을 뒤집어서 솔더볼과 범프를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근데 최근엔 TSV라고 해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러 개의 칩을 적층을 한 다음에 여기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 이것을 TSV라고 하는데, 여러 개 칩을 적층하고 이렇게 하면서 붙이면 고속, 저전력, 고밀도, 고사양으로 붙일 수가 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은 주로 이렇게 TSV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TS 본딩을 통해서 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판의 연결 방식이 시대별로 다양하게 변화되는 모습. 지금 HBM 기판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 캐리어, PCB 혹은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다 이 반도체 칩을 넣고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와이어를 통해서 붙였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칩을 뒤집어 가지고 여기에 범프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PCB 기판과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썼다. 이게 플리칩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어를 없애고 작은 범프를 통해서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지금 통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판과 칩을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플리칩 형태로 왔고 지금 HBM TSV를 구멍을 뚫어서 붙이는 방법을 연결을 하는 방법을 사용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공정, 붙이는 공정을 리플러 공정이라는 거죠. 리플러 공정은 범프를 붙이는 때 사용하는 공정이 있고 본딩, 전체를 다 만든 다음에 하나를 붙이는 방법, 크게 이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범프를 붙이는 리플러를 하는 방법과 본딩을 리플러하는 방법이다. 자, 범프 리플러는 뭐냐? 본딩 공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수록 범프를 정리하고 붙여주는 공정이다. 이 범프 리플러는 국내 상장 중에서 PSK 홀딩스하고 STI 두 개 회사가 장비가 들어간다. PSK 홀딩은 플럭스리스 범프 리플로 장비인 제네바를 생산 중에 있다. 다시 한번 PSK 홀딩스는 플럭스리스 뭔가가 없는 그러니까 찌꺼기 같은 것이 없는 붙이는 장비를 사용하는데 이거 이름이 제네바라는 거죠. STI의 경우는 중국향으로 범프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플렉스리스 장비 납품 여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 이제 다양한 단어가 쌓이는데 플럭스란 단어와 플럭스리스란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가 메인보드를 제일 밑에 깔죠. 메인보드. 이 메인보드를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 여기에 이제 솔더블을 놓고 여기에 리드 프레임이라는 PCB 기판을 올리죠. 이 PCB 기판 위에 여기에 범프라는 작은 어떤 연결 구슬 같은 것을 놓고 여기다 칩들을 뭐 GPU도 넣고 CPU도 넣고 이걸 붙이는 방법인데 이렇게 범프하고 이 범프를 칩, CPU나 GPU하고 연결하는 이 과정 이것을 리플러 공정에서 범프 리플러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 다음에 이걸 다 하나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 이제 이렇게 하나로 전체로 붙이는 것을 본딩 리플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전체 크게 붙이는 것은 본딩 리플러라고 여기에서 범프를 이용해서 칩과 기판을 붙이는 것을 범프 리플러라고 한다. 이 작은 범프와 이 기판과 칩을 붙이는 데는 PSK 홀딩스와 STI 장비가 들어가고 전체를 다 붙이는 데는 프로텍이라든지 레이저셀이라든지 한미 반도체 장비가 들어간다. 서로 이제 다른 거죠. 자, 그래서 플럭스하고 플럭스릭스라는 단어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럭스란 뭐냐? 플럭스는 솔더 표면의 산화물 제거와 기판의 접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플럭스는 솔더블은 메인 기판하고 그 위에 이제 PCB 기판을 붙이는 것이 솔더블이 들어가죠. 이 솔더블의 표면에 이 산화물을 제거하고 기판과의 접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플럭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챔버 공정에서 큰 챔버에 넣고 이제 가열을 해서 붙이는데 이렇게 하면 내부를 오염시킬 수 있는 다량의 소스가 발생되는데 이게 바로 플럭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을 붙이면서 찌꺼기라든지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STI가 이번에 공급을 계약한 플럭스 리플러 장비는 특화된 설계 노하우와 차별화한 기술을 통해서 이 플럭스 찌꺼기가 발생시키지 않고 오염을 일으킨 현상을 없애는 타고나면은 선한 접촉력을 가진 그러한 상태, 챔버 내에서 오염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기술, 이것이 플럭스 릭스 이런 리플러 장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메인 기판하고 다음에 이제
이 PCB 기판을 붙이는 솔더블을 사용한다. 이 솔더블을 큰 어떤 챔버 안에서 넣고 녹여서 붙이는데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이 오염물질이 없게 붙이는 그러한 리플로우 장비가 플럭스리스 리플로우 장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플로우 장비 첫 번째 범프 리플로우는 이제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 본딩 리플로우 공정이다. 범프 리플로우 공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는 범프를 통해 칩과 기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붙여주는 본딩 리플로우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가장 주목한 리플로우 공정은 이 본딩 리플로우 공정을 이야기한다. 한미반도체, STI, 레이저셀, 프로텍. 그러면 레이저셀이나 이런 종목들은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STI 같은 애들, 레이저셀이 아니라 STI 같은 애들은 범프도 하고 펀딩도 하고, PSK 홀딩스는 이쪽 장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진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붙이는 공정이 기존에는 와이어로 그냥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매스 리플로우, 그래서 챔버 안에서 아주 놓고 한꺼번에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TS 본딩,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이닉스 HBM3가 바로 매스 리플로우로 넘어갔다는 거죠. 네, 공정 안에서 함께 이제 붙이는 방법. 이전에는 MR을 한번 이 매스 리플로우 과정을 SK 하이닉스가 쓰다가 버렸는데, 기존의 MR을 사용할 때는 배선 밀도가 높아질수록 범프끼리 엉켜붙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한 챔버 안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범프를 넣고 붙이는 방법을 쓸 때 서로 범프가 녹으면서 엉겨붙는 현상이 있어서 MR 리플로우 장비를 SK 하이닉스가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시 MR 매스 리플로우 장비하고 머프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중간 단계의 새로운 자기만의 공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본딩 붙이는 장비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오븐에 넣어서 녹여서 붙이는 방법, 매스 리플로우, 레이저로 필요한 부분만 쪼아서 해결하는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 그리고 NCF 필름이라는 것을 넣어서 덮는 방식을 통해서 붙이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븐에 붙이는 방법은 오븐에 넣어서 녹여버리는 것에 TS, MR이 속해 있고, TS의 경우 한미반도체가 생산하고 있는, MR의 경우 최근 STI가 하이닉스와 공동을 개발해 납품한 것에 해당 장비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STI하고 또 하이닉스가 함께 하고 있네요. 네. 레이저를 이용한다 하면 프로텍과 레이저셀은 레이저로 필요한 부분만 쏘아 붙이는 방식을 개발을 했다. 상수를 했듯 열을 주면 녹이는 공정은 잘못 녹이면 범프끼리 녹다가 붙어버리거나 하면서 불량품이 나온다든가 칩이 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칩과 기판을 붙이고 칩을 쌓아 올려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율 관리 등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메인 기판을 깔고 그 위에 솔더블을 넣어서 PCB 기판을 붙이고, 이 PCB 기판과 칩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범프를 통해서 이렇게 일단 붙인 다음에 이렇게 접촉을 하게 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딱 떨어지지 않게 붙이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걸 챔버에서 넣어서 오븐에 넣어서 한꺼번에 녹여버리냐, 레이저를 각각 써서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오븐에 넣어서 녹여서 붙이는 방식에는 MR 방식과 TC 방식이 있다. MR 방식은 레거시한 MR 공정의 경우 열을 전방위에 주다 보니 칩이 휘어버리거나 범프의 밀도가 높을 때 서로 엉길 수 있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STI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다음에 TC 방식은 범프의 밀도가 높아졌을 때 서로 붙여버리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NCF 필름이라는 것을 덮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TC 본딩이라는 거죠. 다만 TC 본딩은 일일이 열을 압력을 줘야 해서 빠른 대량 생산이 힘들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반도체가 이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네, 뭔가 NCF 필름을 통해서 붙이는 방법.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MR 머프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도체 칩을 쌓아 올리는데 이게 칩과 칩 사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공간 사이에 주입하고 굳히는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다. 칩을 하나씩 쌓아올 때마다 필름형 소재를 깔아주는 방식 대비 공정이 효율적이고 열 방출에 효과적이다. 칩과 칩 사이의 빈 공간에 뭔가 보호제 물건을 넣어버리는 방법,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SK하이닉스의 MR 머프 방식이라는 거죠.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은 오픈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부분만을 조사해서 레이저로 녹일 수 있게 해서 붙이는 방법이다. 프로텍트 LAB 장비가 아주 유명하죠. 원하는 것만 짤 수 있다. 빠르게 녹일 수 있다. 이렇게 니플로 방식들이 다양하니까 한번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책에 관련된 기업이 STI, PSK 홀딩스, 프로텍, 레이저셀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면은 이제 한미반도체가 지금 이게 한미반도체죠. 이게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이게 프로텍이 지금 가장 올해 수익률이어서 188%, 한미반도체 173%, 다음에 이제 레이저셀이 173%, 그다음에 STI가 69.87로 가장 수익이 안 좋은 모습이죠. 다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떨어져 있는 모습이니까 한번 살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니플로 장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죠. 네, 뭔가를 붙이고 이 붙이는 것을 다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정확하게 서로 연결시켜서 굳히는 방법이 오븐에 넣는 방법을 쓰는 거냐, 다음에 NCF 같은 필름을 사용해서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냐, 그 다음에 이것을 두 개 다 적정하게 사용하는 MR 머프 방식을 사용하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이냐, 각각의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 거기에는 어떤 기업들의 장비들이 사용되는지 이러한例들을 한번 살펴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한미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